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전에 봤던 정기적인, 정기적인 회로에 대한 다이나믹 모델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입니다.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일렉트릭하고 메케니컬하고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거로 전기를 가해서 전기적인 이제 힘을 줘서 기계적인 요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해서 이제 기계적인 힘을 내거나 기계적인 이제 요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DC 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C 모터는 뭐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원리도 한 번 정도는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DC 모터는 아주 제일 간단한 전기적인 그리고 이제 전기 신호를 기계적인 신호로 이제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는 소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이제 로터라고 하는데 코일이 이제 감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전기를 줘서 입력을 주죠. 첨자를 A로 줬네요. 그래서 전기를 주고 전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안에 이제 N극과 S극에 뭐가 있어요? N극과 S극에 이제 그 그 자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뭐예요? 자석이 이제 있어서 자석 이 사이에 이쪽 N극하고 S극 사이에 이제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이제 이렇게 이쪽 단면으로 쪼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자르면 결국은 뭐예요? 위쪽하고 밑에 쪽에 이제 자석이 있고 그 사이에 전선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회전자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센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N극하고 S극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면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코일들인데 코일들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면으로 보니까 뭐 어디 쪽에서는 그 코일이 이게 코일이 이제 저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어디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디는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일에 자석에 생기는 자기장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죠? 자기장하고 그러니까 자기장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 코일하고는 서로 직각인 형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가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코일의 주변에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그 전기장하고 요 자석하고 서로 뭐예요? 반발력을 만들어서 이제 회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힘을 만들게 되면 이제 회전으로 바뀌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샤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 이제 코일이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로 이제 떨어져 있느냐 R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 코일 이런 그 자성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애를 이제 회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요 로터라고 하는 거를 회전시키면 요 양단에 코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양단에 그 자석이 있기 때문에 코일에 또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터는 우리가 전기를 줘서 뭐예요? 회전을 시켜서 그 운동으로 바꾸기도 하고, 운동을 다시 뭘로? 전기적인 요소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역할도 같이 동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DC 모터를 손으로 막 돌리면 역으로 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를 한 번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와 모터와 두 가지 역할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은 모터의 이제 구조는 이렇고요. 요 모터의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보기 위해서, 모터의 이제 그 원리를 보기 위해서, DC 모터의 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이 이제 있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결국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를 해요? 요 자속에 비례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속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N은 코일이죠. 코일 턴수, 코일이 감겨져 있는 수를 의미를 하고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기전력도 이제 세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에 관수하고 코일의 그 선에 그 가해지는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은 비례를 하더라. 그리고 뭐 DT는 이제 그 델타 T는 아주 미소한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유도 기전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뭐 우리가 한 번쯤 다 알 거라고 보고요. 렌츠의 법칙은 이제 뉴턴의 3법칙하고 유사하고요. 요거는 이제 모든 액션에서는 같거나 아니면 반대적인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데다가 자성체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여기에 발생하는 뭐예요? 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이 있는 데다가 이 자성체를 넣었다 뺐다 하면 우리가 그 코일에 전기가 유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힘으로써 이제 전기가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기의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자성체 움직임을 코일에다가 막 주게 되면 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유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의 이제 힘이라는 게 있는데, 로렌츠의 힘은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성체가 있고 상하에 자성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 코일이 감겨져 있는 로터가 있고, 그 로터를 이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코일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기가. 그래서 이제 힘을 이제 S극하고 N극에 이제 자성체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전기가 흐르게 되면 얘가 이제 힘을 발생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로렌츠의 그 힘의 방향을 보면 오른손 법칙, 우리가 이제 오른손 법칙을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오른손 법칙의 규칙을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손의 그 엄지와 검지와 중지, 이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검지는
전류의 방향. 그래서 내가 전류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스트 핑거는 뭐예요? 매그네틱 필드다. 매그네틱 필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중지죠. 미들 핑거 중지는 힘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전류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류하고 그 다음에 그 필드에 걸려있는 그 와이어의 선 길이 그 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매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우리가 힘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요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코일의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거고 코일에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더라.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을 때 힘은 그냥 움직이는 힘이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밀리는 힘이 아니고 회전을 하게 된다고 얘가 그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힘으로 바뀌어요. 그 회전하는 힘을 우리 이제 토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얘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힘이라고 해서 자석하고 이제 코일의 길이,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항상 힘은 전류의 비례를 하게 되죠. 근데 토크로 보면 토크는 뭐예요? R하고 힘하고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예요? 요 중심으로부터 이 코일에 걸리는 요 R 반지름 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곱하면 될 거예요. 힘하고 그 다음에 R 값하고 R하고 그게 이제 토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R 곱하기 BLIA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RBL을 뭘로요? 상수로 놓은 거예요. 상수. 이렇게 상수로. 그러니까 T는 이제 토크 상수로 본 거예요. 토크 상수. 그리고 이제 뒤에 IA는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 그래서 힘을 가지고 힘의 이제 이 힘이 결국은 뭐예요? 회전하는 토크가 되는 거니까 토크로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기 때문에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토크를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모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터는 전류가 흐르면 이제 토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토크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전류하고 토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토크라고 하는 거는 모터의 토크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세면 토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발전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기준으로 해 제너레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제너레이터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전기장에 전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면 유도전압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요 전기장이 생기는 데에다가 요 안에 있는 요 회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유도 전압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요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유도 전압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요게 이제 회전각의 미분을 한 거예요. 위에 점이라고 한 건 미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전각에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회전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회전 속도에 이제 비례해서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요 앞에 있는 K2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기 상수를 표현하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앞전에 수식처럼 그 힘을 계산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유도 전압을 이제 발생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유도 전압이. 그리고 그거는 뭐에 비례한다? 회전 속도에 비례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막 돌리면 이제 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우리 그 자전거에 보면, 옛날 자전거들이에요.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 자전거는 바퀴 옆에다가 이 발전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타이어가 돌 때 그 발전기를 돌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자전거에 앞에 이제 불을 켜서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아주 빨리 달리면 밝기가 더 밝아지고, 천천히 달리면 약간 불빛이 이제 흐려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결국은 이제 속도에 비례해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던 한 예고요. 어쨌거나 발전기의 원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유도 전압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칙이 DC 모터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정리한 겁니다. 밑에는. 그래서 모터의 방정식은 전기자의 전류의 함수로 회전자의 토크를 제공하고, 축의 회전 속도의 함수로 역기전력의 전압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의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DC 모터에 대한 모델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그 DC 모터는 그럼 어떤 구조의 모델링으로 되어져 있고, 요거에 대한 DC 모터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이제 그 전달 함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모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모터가 회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터는 뭐예요? 앞전에 모터에 전선이 감겨져 있고, 전선이 아주 많이 감겨져 있고, 전선이 길이가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선이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항 R 값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이 감겨져 있으면, 이게 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냥 전선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감아 놓으면 이게 이제 코일이 되는 거예요. 코일. 그죠? 그래서 코일 성분이, 인덕터 성분이 이제 들어가서 L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기를 가하게 되면 요게 이제 하나의 구동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단에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회전하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역으로 전류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기전력을 이제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모터에 기본적인 전원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저항 성분과 그 코일 성분, 그 다음에 역기전력으로 역기전력의 전원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회로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모터를 회전을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거 토크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전각에 미분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나오게 된다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반발하는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마찰력에 대한 거는 요 회전 속도에 대한 반대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앞에 이제 마찰 계수를 곱한 값만큼 이제 마찰 성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요 가해지는 회전 속도에다가 요 반대로 발생하는 마찰력을 뺀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자의 그 안에 토크하고 그 다음에 토크에 반대되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토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너사 곱하기 각가속도 있었죠. 이렇게 각가속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전각을 두 번 미분한 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너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를 2차 미분한 거.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위에 점 두 개는 이제 2차 미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차 미분인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KTIA가 아까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했었죠. 이거는 앞에 거는 결국은 뭐예요? 모터에 대한 모델링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요 토크에다가 뒤에 힘만큼 이제 뺀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우리가 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회로적인 걸로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회로적인 걸로 봤을 때 뭐였죠?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페로프에서 한 바퀴 회전해서 전기 회로를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일 그 다음에 뭐예요? KVL을 써서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V는 RI 이렇게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요 이제 전압.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있었죠?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회로를 그러니까 한 바퀴 들어오면 요게 이제 전압 상승이고 전압 강화 이렇게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바퀴 도는 거를 이제 회로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해준 전압 VA는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KVL을 쓴 거네요. KVL로 써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로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고 위에는 기계적인 걸로 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두 가지 수식이 나오게 되고 요 두 가지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모터의 전달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요 수식을 이제 해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예요? 결국은 요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의 회전 속도를 라플라스 취해서 S 함수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전압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입력 전압을 이제 라플라스 취해서 S 함수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정리를 하면 요 두 가지 수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뭐예요? 라플라스를 취해서 처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차 미분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S 함수로 표현하겠죠. 얘도. 그래서 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거나 얘가 어떻게
두 가지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세타에 대한 이중으로 나온 게 뭐다? 이거는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얘는 1차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회전각을 기준으로 해서 각 가속도, 각속도 이렇게 이제 구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 모터에 대한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이나믹한 모델을 해석을 할 때 정기적인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리하는지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사실 모델링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각을 이제 그 다이나믹 모델에 대한 기준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입력과 출력의 비를 어떻게 뭘로 비교를 해서 보는지를 꼭 항상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달 함수를 표현할 때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고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비를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지를 잘 알고 있어야만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달 함수 할 때도 이 입력과 출력의 비를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냈는지 요거를 유심 있게 보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요 다이나믹한 모델에 대한 각각 모델 해석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식적인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복소수 이제 평면으로 넘어가서 복소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도 일부만 했는데 일부 라플라스에 대한 거 우리가 사용될 것들은 좀 뒤에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전달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고했고요. 요 다이나믹한 모델에 대한 거는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